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공부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지니까,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할 게 임대차예요. 286페이지 가기 전에 요약집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월 마치고, 9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실제 시험 칩니다. 모의고사 치고 이제 채점하고 그럴 거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좀 합니다. 자, 우리 임대차가 몇 문제 나오냐면, 자, 민법에서 3문제 나오고요. 주임법, 주택임대차에서 2문제가 나오고, 상가임대차에서 2문제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7문제, 적게 나오면 6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 15점이야.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임대차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도 임대차는 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요약집을 한번 보죠. 그리고 임대차에서 거의 매년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왜 매년 나오느냐. 우리 대부분까지 이제 판례가 많아요. 싸움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일단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은 자 지상물 매청권. 지상물 매청권.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청권. 부속물 매청권. 요 세 개 중에 꼭 한두 문제 나오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이제 비용은 자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동산 임대차도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죠. 자, 필요비는 우리 보일러 터졌을 때 보일러 고쳤다. 즉시 청구하는 거죠. 즉시. 요건 유익비는 자, 요 세 가지는 임대차 종료 후에 해야 돼요. 임대차 종료 후에 자, 시장물의 부속물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요거는 유익비 비용은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형성권이죠. 내수 청구권. 내청구 형성권이니까 강행 규정입니다. 요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자, 그리고 요거는 대표적으로 유치권 성립하죠. 비용은 유치권. 비용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이 성립해요. 요거는 매매 계약이 되니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유치권 성립 안 되고 매매니까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이행합니다. 동시이행. 자,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요 세 가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로 오냐면 184페이지요. 184쪽. 위에서 방거리 2번 임차인의 권리 찾았어요? 임차인의 권리. 자, 양거리 1번. 자, 임차권은 목적물 사용 수익권이죠.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빌렸으니까 자기 물건보다 더 잘 사용해야죠. 1번.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이 동그라미 용법으로 사용해야 돼. 용법. 아파트라면 잠자이죠. 아파트에서 수정사면 안 되겠죠.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해야 한다. 자, 만약에 임차인이 이에 즉 용법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임대인을 뭐 하겠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에 이제 채측기간이 짧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야 명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연장, 6개월 굉장히 짧죠. 다음 양가 2번 가장 중요한 게 비용 상환 청구권은 토지, 건물, 동산 임차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구별을 잘해야 돼요. 자, 이거는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토지 임차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임차인이나 동산은 승립 안 하죠. 다음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이나 공창물 임차에만 할 수 있죠. 토지 임차인이나 동산은 안 돼요. 이거는 비용은 토지든 건물이든 동산이든 다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1번 필요비는 적시라고 그랬죠. 적시.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차 종료와 관계없이 적시 언더라인 나오죠. 적시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626조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수적인 비용,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에 대해서 적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항 이건 조심해야 돼. 유익비는 선택이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주어져 있죠.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종료시에 그것도 가액 증가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한때 하나의 임차인이 선택합니다. 지출한 금액이나 또는 증가액을 선택해서 두 개 중 하나를 상환해야 됩니다. 선택은 임대인, 소유자가 선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 항상 기억해야 돼. 유익비는 한 달, 두 달 상환 기간이 허용가 가능해요. 근데 법 조문이 그렇잖아. 근데 필요비는 이건 안 됩니다. 필요비는 법원에서 상환 기간 허용가 안 돼요. 밑에 이번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나오죠. 기억. 임대차가 종료한 때야, 종료한 때 그것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의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연의 비용은 항상 객관적 가치입니다. 자, 미연 유익비라 하면 임차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에요. 객관적 가치가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 자, 주관적인 가치는 비용에 포함이 안 되죠. 발레는 간판 설치비. 우리 입간판 설치비, 이거는 장사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비용에 포함이 안 돼요. 또 2층 사무실용 건물분에다가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게 드린 비용,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이 안 됩니다. 또 일반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유명한 서울 허바허바 사직관 사건입니다. 임차자가 사직관 영업상 설치한 특수 장비에 들인 비용 등은 객관적 가치가 아니니까 필요비로도 유익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반환 청구를 못해요. 자, 3번 제척기간 6개월이죠. 자,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무조건 비용이 나오면 4번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비용을 못 받았다. 계속 유치권으로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그란 미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는 거.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는데 점유한다. 그럼 불법이잖아.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불법 점유 후에 지출된 비용은 유치권 성립 안 하죠.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임의 규정이라는 건 비용 청구권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중요
주체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부속물 매칭권입니다. 645조 요건이 두 가지예요. 자, 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의 거래에 첫째 임대인 동의가 돼야 돼.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데는 그 부속물 그러면 창고 같은 거 생각하세요. 창고. 임대인 동의 얻어서 창고를 지었어요. 그럼 창고 청구하는 거야. 자, 이것도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에 대해서 그 부속물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2항 임대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전한 것 같다. 그럼 조심해야 돼. 이 부속물 매칭권 두 가지죠. 첫째, 임대인의 동의 받아가지고 부속시킨 경우. 두 번째는 또는 자, 임대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이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 건물 임차인이 여기다가 창고를 지었는데, 자, 임대인 동의 안 받으면 매출구 못해요. 임대인의 동의 받아 부속물 지었거나 하면 이 부속물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그 두 가지만 매출구 가능합니다. 자, 그 동그라미 1번 밑에서 당구장 표시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한두 시간 임대차는 부속물 매칭권이 적용이 안 돼요. 한두 시간 만에 창고 못 만들잖아요. 다음 맨 밑에 2번에 이제 요건은 부속물의 개념이죠. 항상 물자가 나오면 독립물이 돼야 돼요. 이 주물과 독립물이 되어야 부속물이 됩니다. 이것을 구성부분이 돼버리면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구성부분은 비용 상환채용권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임차했는데 이 벽이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벽돌하고 시멘트로 이렇게 미장했다. 구성부분이 되니까 비용 상환 청구해야 돼. 저런 것을 부속물 내 청구를 못해요.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 기업 임차인이 부속시킨 부속물이어야 됩니다. 땡땡 부속물의 개념은 부속물이란 임차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지고는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 근데 창고 같은 게 부속물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물건은 부속물을 할 수 없고 비용 상환 채용권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D것 조심하세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이 비용 상환 채용권은 차임 2기 연체든 3기 연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자, 2기 연체로 해지당한다. 이런 경우는 잘못했으니까 부속물 매칭구나 지상물 매칭구를 못해요. 그 다음 이건 니은 조심. 띠것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에 즉 예컨대 차임 2기 연체 상가라면 3기 연체겠죠. 등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는 부속물 매칭을 못해요. 그 다음 4번에 형성권이죠. 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창고가 만약에 자, 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 이 창고 사라 라고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창고가 이제 만약 한 5천만 원 한다. 5천만 원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야. 그 임차인이 매도인이 되는 거고 임대인이 매수인이 돼서 임대차가 성립하는 가격은 시가입니다. 그러면 어른 이 구성물을 인도해 주려면 값은 5천만 원 주는 것으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더 중요한 4번 토지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칭권. 이건 2차로 해야 돼요. 지상물 매칭권. 자, 이건 앞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어디로 오냐면 182쪽으로 오세요. 182. 거기 맨 위에 그 법조문 박스 있죠. 643 이겁니다. 자, 또 설명을 하고 가죠. 이게 토지 임차인입니다. 자, 이 토지의 임대인 값, 토지 임차인 을입니다. 자,
토지를 빌려가지고 우리 이 위에다가 이제 자, 이 지상물 만들죠. 건물이나 가장 많은 게 건물이죠. 건물 지었다. 건물. 그다음에 수목. 가장 많은 게 건물이고, 그다음 수목. 그다음에 염전. 또 여기다 염전 만들 수 있겠죠. 또 목장. 자, 건물이나 수목이나 염전이나 목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지상물들의 소유는 누구 소유물이지 이거? 임차인 거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건물, 수목, 염전, 목장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걸 투하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죠. 이게 만약 5억씩이라고 하죠. 근데 1차적으로 임대차가 만료돼야 돼요. 임대차 만료되면 이거 원래들은 철거해 줘야 되잖아. 남의 땅이니까. 철거하면 이게 시가가 5억이라면 5억에다가 철거비 한 5천만 원 넣으면 5억 5천만 원 우리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뭐 토지 임차를 요구해서 1차로 계약 갱신 청구합니다. 봐봐, 임대차 종료했으니까 자, 계약 좀 갱신해달라고 계약 갱신을 청구. 이건 조심해야 되고, 이건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니까 갑이 갱신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갱신 안 해줬어요. 그럼 이제 철거 당하니까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로 1차, 2차면은 2차로 그러면 지상물 이걸 사라 매수 청구하는 거죠.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만약 5억이다. 5억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예요. 결국 을이 매도인이 되고 갑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동시행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임차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2차로 하는 거야. 1차로 계약갱신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2차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적으로 1차로 막바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자, 임대차 기간을 만료됐는데 해지 통고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당해서 해지됐어요. 해지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할 필요 없죠. 그때는 즉시 매청구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 자, 하나씩 가보죠. 자, 643조 좀 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건물 지었어요. 또는 식목이 수목이죠. 수목. 체험, 염전, 목축, 목장이야. 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습니다. 만료한 경우, 자, 그랬을 때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 이걸 줄이면 지상물이 현재 존재한 때는 283조인 지상권자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데 지상권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1차로 밑에 내려오면 1번 1차가 이제 토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합니다. 여기 이제 청구권이 이건 무조건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니까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자, 기업, 건물, 기타 공작물, 즉 건물 소유 또는 식목, 수목 소유, 체험, 염전 소유, 목축, 목장,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때 이 지상시설물들이 현존한 때는 임차인 1차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한 때는 이런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때는 거절한 때는 2차입니다. 2차로 이제 토지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이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 5억이면 5억으로 그 지상물인 공작물이나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물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자, 미연 조심. 토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기가 만료한 때 반드시 지상시설물들이 있어야 돼요. 현존한 경우에 안 한다. 그 예외가 밑에 판례로 예외의 판례는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안 해줄 것이에요. 임대차 기간 약정 안 해가지고 임대인 해지 통고입니다.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이미 소멸했잖아요. 이미 소멸했으니까 즉시 1차로 매청구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 매청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미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바로 2차가 아니고 곧바로 취사물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디귿 아까 잠깐 했죠.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못한다 그랬죠. 밑에 디귿 그러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대표직원의 2기 이상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됐을 때는 임차인이 잘못했으니까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도 할 수 없고 취사물에 청구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청요. 토지 임차인의 취사물 매수청구 자 2차적으로 해보죠. 자, 이거는 토지 임차인 보호규정입니다. 임차인 보호규정이니까 이 취사물의 대표관이 건물들이죠.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도 매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게 1번 얘기죠. 기업 행정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즉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임차인의 매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니은을 많이 나와요. 니은 보면 이거는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청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만약에 여기 이제 필지에 보니까 여기는 임차인 땅이야. 여기는 임대인 땅이고 여기는 제3자 땅입니다. 여기에 걸쳐가지고 이 건물들이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전부를 매청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땅 위에 있는 자기 건물, 자기 거리 이건 안 되죠. 또 이 제3자 땅이잖아. 제3자 땅은 자 지금 임대인이 청구한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 임차지에 있는 저 임대인 땅이죠. 임차지에 있는 건물 부분 중 요것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야 되니까 요게 뭐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자주 나와. 이거 전부 할 수 없고 요 임차지에 있는 건물 부분 요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 미연갑니다. 건물 소유 목적은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요것만 가능 외에 임차인이나 또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동그라미 거기에 걸쳐서란 말 나오면 걸쳐서 거리되어 있는 경우는 임차지 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즉 임대인 땅 부분 중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가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매수 청구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니까 구분 소유의 객체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돼요. 자주 나오고 그다음 이거 자 그러나 자 임차인 자신의 주거대야 특정한 용도 이건 안 돼요. 특수한 용도나 사물이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물은 매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 사업 안 돼요. 다음 3번. 자 이건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청구하는 거야. 임차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제3자에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임차권 소멸 후에 만약에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임차권이 줄거세요. 대항력이 있는 것이라면 대항력이 있다면 신소유자 제3자에게 매수권에 행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5번 강행규정입니다. 5번 이 644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 누구한테 불리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그 밑에 양가로서 한번 묵시적 갱신 각각 나오네요. 법정 갱신 잘 보세요. 이게 요건이 주임법하고 요건이 달라요. 자, 법정 갱신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임법은 임대차 만료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가만히 있으면 법정 갱신돼요. 상임법은 뭐죠?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법정 갱신 됩니다. 요거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또는 1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이거 달라요.
이거는 임대차가 만료 후 이렇게 나옵니다. 5천이 아니고 만료 후에 가만히 자 만료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자 임대차가 만료됐어. 만약에 토지다. 요거는 주택에만 적용돼. 이거 상가에만 적용돼. 주택도 상가랑 토지야. 토지가 자 만약에 만료됐다. 그럼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 건물이 있다. 이거 철거해 줘야죠.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법정갱신 1번 임대차 대표 중에 토지입니다. 토지 임대체가 만료 후 만료되면 이사 나가야 되는데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또 반대로 임대인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자. 너 왜 안 나가느냐라고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나 줄보세요. 당사자야. 당사자 누구야?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주임법 상임법과 달라요. 주임법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임법은 누구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상임법도 마찬가지 임차인만 할 수 있지만 민법은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2번 법정갱신되면 제3자 보호입니다. 땡땡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법정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했던 담보는 당연히 소멸해요. 법정갱신됐을 때야 법정갱신의 반대인 합의갱신의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합의갱신의 경우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 안 합니다. 법정갱신만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623조 보세요. 임대인의 의무 워낙 중요하니까. 임대인은 자, 임차인의 목적물을 임차인 인도하고 자, 주고 나간다.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적극적 의무를 부담해요. 자, 그런 점 조심하면서 자, 문제 풀려서 가보죠.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286원. 자, 28번 한번 보죠. 임대차에서 틀린 것. 자, 1번 조심하고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자, 특약이 없는 한 이건 임의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 이건 유지 없죠.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임대인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 용도로 적합한 구조를 유지할 의무는 없어요. 2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이것도 조문 한번 보도록 하죠. 워낙 중요한 거니까. 예외적으로 임차인 보호하려는 거예요. 180페이지 하고요. 180 622조입니다. 자, 제목을 보면 건물 소유권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차지권은 토지 임차권을 줄인 말이야. 자, 1항 보세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등기 안 했어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워낙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자,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첫째, 등기하면 되죠? 등기된 임차권. 토지든 건물이든. 두 번째 지금 나오는 자, 등기는 안 했지만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대항력. 이건 토지만 가능해요. 자, 보죠. 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둘이 임대차 계약했죠? 토지 임차인. 이걸 임차권, 그러니까 차지권이라고 그러죠. 토지의 임차권자입니다. 그래서 을이 차지권자죠. 그리고 나서 이윤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리. 건물을 지었어.
그럼 건물은 의리 소유자가 되죠. 건물이 의리 소유자야. 신축하는 순간. 이 사람이 자 여기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을 딱 2월 1일 하는 순간 이 토지는 등기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자 남들이 봤을 때는 자 등기 볼 때 보니까 토지는 갑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고 건물은 을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을이 이 땅 사용권을 가지고 있겠다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이 토지 임차권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등기 안 했지만 건물의 소유권 등기할 때는 제3자에게 땅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주임법. 자, 3번 모두 밑에. 3번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주택임대차죠. 이런 다음날부터죠. 4번은 인도와 사업자 신청한 상가건물 임대료. 이것도 다음날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임차인이 대항력까지 주는 방법 1번에 등기한 부동산 임차권. 이때 등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지상 건물이 소유권 등기된 토지 임차권. 3.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주택 임차권. 이건 다음 날이죠. 4. 인도와 사업자 등을 신청한 상가 건물 임대차. 요 4개 중 1개를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문제 옵니다. 이제 2번인지 이해돼, 2번. 621조.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자, 이 사람이 빨리 등기했어야 되는데, 요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해가 돼요. 2월 1일 날, 자, 소유권 등기하는 순간, 이 땅 등기 안 해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등기하기 전에 병이 먼저 등기해요. 병이 먼저 여기다 땅에다가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1월 20일 했다는 거죠. 1월 20일 하고 이 사람이 건물을 2월 1일 날 등기했다. 그럼 어느 게 먼저 대항력 갖추었어요? 여기 먼저 갖추었죠. 얘는 나중에 갖추었죠. 그래서 이때는 병에게 대항 못하여 우리 그 문제입니다. 2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해 물권 취득 등기할 때는 뭐 물권이 바로 지상권, 전세권 등 취득 등기할 때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늦게 했죠. 늦게 했으니까 제3자에게는 임대차 효력이 없다. 이 지문도 자주 나와요. 답은 3번인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해 주거나 도난 방지에 둘 보험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 아파트에서 임차했는데 임차인이 이불 털려고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 안전 배려나 도난 방지해 줄 보험은 없습니다. 임차했는데 그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 집에 시계 반지 다 가져갔어요. 임대인이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주는 거예요. 왜? 이거 바로 이 의무입니다. 안전 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해 줄 보험은 없습니다. 옆에 제가 그러나 예외적이야. 자, 여관은 책임져야 돼요. 여관 그리고 숙박업자는 도난 방지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대입니다. 보통 임대차는 도난 방지나 안전 배려 의무가 없지만 숙박업자는 예외적으로 있으면 일시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모텔 같은 데 가면 자 보통 이제 상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5층 정도 보세요. 5층의 아파트 가면 문이 내는데 문이 이렇게 열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모텔 같은 데가 문이 못 열게 해요. 이거 보세요. 이걸 여기 이렇게 밀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떨어져 죽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못해요. 3층 이상. 이게 바로 안전배려 의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걸 기억합니다. 안전배려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숙박업자는 있다는 거예요. 답이 4번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옆에 제가 무슨 의무는 상가 임대차는 3개월이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3기고 3기. 다른 임대차는 다 2기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당해요. 5번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이도 상관이 없어. 쌀 한 가마니도 차임이 됩니다. 우리 도지 준다 그러잖아. 도지가 여기 차임이에요. 도지는 되게 쌀 한 가마니 주죠. 자, 29갑니다. 임대차 틀린 것. 자, 1번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정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자, 차임 정액 청구권 형성권이야. 오늘 올린다 그럼 오늘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소송해가지고 나중에 한 대부분에서 나중에 이거 나오죠. 정액의 효력은 청구 시에 소급에서 발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올린다. 일방적으로 올렸어요. 일방적으로. 2월 1일 날 행사에. 그러면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못 올리겠다라고 소송 시작해서 한 1년 후에 법원에서 이제 결정해 주는, 야, 올려라. 그러면 이때부터가 아니라 이 의사표시한 대로 소급해서 올라갑니다. 이 형성권이야. 다시 읽어보면 1.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정액 청구가 5%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액의 효력은 재판한 때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 청구 시에 발생합니다. 2번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네요. 기간 약정이 없으면 주임법 몇 년이 되죠?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1년으로 본다. 민법은 없어요. 민법은 그러니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차가 나오면 앞에 주택이 붙는지 상가가 붙는지 아무것도 안 붙는지 잘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안 붙으면 민법으로 풀어야 되고, 네, 주택이나 상가가 붙으면 이걸 풀어야 돼요. 이 특별법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3번 답인데, 토지 임대차가 아까 봤던 거예요. 묵시적 갱신 같은 말 뭐죠? 법정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틀렸죠?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구별 잘해야 돼.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면 둘 다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주임법 상임법과 달라요. 답이 3. 4. 임대차 계약에서, 다음 표 잘 보세요.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 줄거세요.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고 약정. 무조건 원상 회복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비용 포기 특약입니다. 비용 채권 포기 특약입니다. 원상 회복은 뭡니까 이거? 이거 원상 회복한다면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밑에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천정에 아무것도 없는, 그게 원상 회복이야. 그럼 여기 들어간 비용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특약이야. 그러니까 비용 포기 특약이니까 또 뭐도 포기돼? 유치권도 포기되는 거예요. 자, 항상 원상회복이라 한다는 약정하였다면 임차인 무슨 비용?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고로 유치권도 포기됩니다. 무조건 이제 원상회복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비용 청구할 수 없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같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5번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자, 30분 보시. 임대차는 중요하니까 뭐 앞으로 보시. 틀린 것. 1번 임차물의 일부입니다.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이 되어 사용 수익을 얻게 된 때는, 자, 요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물건과 채권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건은 객체가 뭡니까? 물건은 지배권인데 지배하는 객체가 뭐예요? 물건은 객체가 뭐야? 물건이잖아. 물건이 멸실되면 이 물건은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걸 조심해야 돼. 자, 이 집에 방이 4칸이었어요. 여기 만약에 물건이 내 전세권이죠? 전세권자가 있었는데, 자, 태풍으로 방 2칸이 떠내려갔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요만큼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왜 그래요? 객체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채권 대표적인 임차권이죠? 임차. 자, 이거는 뭐죠? 청구권이. 객체가 뭐야? 물건이야? 물건이 아니야? 물건이 아니잖아. 사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통으로 여기서 임차액이 있었는데 요게 2개 소멸됐어요. 소멸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소멸 안 합니다. 안 하고 요만큼 차임 감액 청구만 발생합니다. 그 점 조심해야 돼. 자, 그게 이제 아느냐 물어보면 굉장히 자주 나 1번 갑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적 동그라미처럼 멸실됐어요. 태풍 지진으로 멸실되어서 사용 수익을 얻게 된 때는 그 일부 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고 차임 감액 청구권만 발생해요. 임차인은 당연히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지급 의무를 면한다. X입니다. 당연히 면하는 게 아니고 차임 감액 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차임 감액 청구해야 차임이 감액돼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 밑에 해설서 잘 보세요. 자,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멸실이 되어 방 2칸이 사용수익을 얻게 된 때는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을 이해하실 거세요. 차임 감액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차임 감액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이 차임액을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이 된다.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고 차임 감액을 청구한 때 감액이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 187페이지 와보세요. 그 책에는 627조입니다. 여기 요약책 187 90월 달에 제가 모의고사 내면서 또 강조 드려요. 거기 박스 안에 627조 나오죠. 제목이 일부 멸실 등 감액 청구권 그리고 해지권입니다. 1항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언더라인 되어 있죠.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을 얻게 되는 임차인은 그 멸실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형성권이야. 차임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약 이거야. 얘가 이제 이 집에 애들하고 한 10명 돼요. 10명 사는데 자 3칸이 날아가고 1칸밖에 없어요. 한 칸 가지고 10명이 살 수 없잖아. 이럴 때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제2항 얘기야. 전항의 경우, 즉 일부 멸실의 경우에 그 찬존 방 1칸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애들이 10명이 돼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을 만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권하고 달라. 전세권은 당연히 전세권을 소멸해버려요. 물건이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저 앞으로 물건 한번 가볼까요? 전세권? 전세권을 118페이지 와보세요. 118. 우리는 실력이 조금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합니다. 118, 그 박스 안에 314조 이거죠. 제목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입니다. 자, 1항 요거야 바로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때 당연히 전세권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때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항 보세요. 2항은 이제 아까 임대차하고 비슷해요.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 전세권자가
그 나머지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는 아까 임대차는 어떻게 했죠? 계약을 만다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권 계약은 해지지만 물건은 해지가 없어요. 소멸 청구를 해야 돼. 때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 통보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임대차와 전세권의 개념의 차이예요. 자, 다시 우리 시험 돌아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30분의 1 이해가 되겠죠? 방 한 칸이 태풍으로 떠내려갔다.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임차권은 차임 감액 청구권이 발생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답이 1. 자, 2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을 유지해둘 의무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적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설치해 줄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이. 사망,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을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 약정이 없으면 언제나 해지 통보죠. 당사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자, 5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임차물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전대 놓을 때는 동의 받아야 돼요. 31로 갑니다. 틀린 거 아까 4번 답 갑니다.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요거는 언제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죠?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답 4번 답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가 아니고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임차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내,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자, 4번 해서 써보세요. 에어이덴트가 정답풀이 4번.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출근나간다.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찾으러 옵니다. 물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4. 1번 올라가 보죠.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임의니까 면제해 주거나 또는 임차인 부담으로 틀리는 특약도 유효하죠? 가능하다. 임의 규정이니까. 2번 임대차 계약할 당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은 무슨 청구권이 있었죠? 이거 지상물 매청권이야. 이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 특약은 무효죠.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무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와. 야,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은 포기 특약이 유효합니다. 이거는 포기 특약 못하죠. 무혐의 둘은 강행 규정이니까. 3번 차임은 후급이야. 후급.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매 월말에 지급합니다. 후급 나중에.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 연말에 토지주죠?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가 있는 데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월세, 연세, 수확 후 지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 자, 5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자, 뭡니까? 종료 후에 계속 점유하면 이건 뭐예요? 종료 후에 점유하는 건 뭡니까? 불법 점유잖아. 불법. 종료되면 이사 나가야지. 계속 점유하면 불법 점유잖아. 기간 지났는데.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줄거든요. 실질적 이득이 없다. 실질적 이득이 없다면 부당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이 없으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죠. 실질적 이득이 없다면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확합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반환하는 거야. 자, 32가 보죠. 옳은 것. 자, 답 3번부터 갑니다. 3번. 워낙 중요하니까.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정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면하는 대신 읽어보세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 요거 유효야 무효야? 비용이니까 유효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유효합니다. 항상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이한 유효입니다. 여기는 시상물 매청권, 부속 매청권 포기 특이한 무효입니다. 자, 다음이 3. 자, 1번 올라가죠. 자, 임차인은 임대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2번. 자, 2번 기억합시다.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했어요. 부부가 공동 임차하면 연대 채무입니다. 각자 차임 직업 의무를 부담한다가 아니라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 임차인은 연대 의무자야. 4번.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됐어요. 같은 말 뭐죠? 법정 갱신되면 아까 봤던 조문이에요.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천성한다, 소멸한다. 아까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자, 5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그러면 부속물이네요. 임대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거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청구권, 부속 매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에 해야 돼요. 종료 시에 해야 됩니다. 임대차 종료 전에도 이게 틀렸어요.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 후 해야 됩니다. 33으로 가죠. 틀린 거. 1번. 중요한 거네.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해지되면 매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해지된 경우는 임차인은 민법 646조에 부속물 하나 더 적으세요. 지상물 똑같습니다. 부속물 매청권, 지상물 매청권이 행사할 수가 없다. 옵니다. 지상물 매청권과 부속물 매청권은 채무불이행 2기 연체할 때는 안 돼요. 자, 답이 1번이었고 2번. 임차인이 임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했네요. 무단 전대한 경우에도 예외 판례입니다. 원래 전대 놓을 때는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임대인 동의 받아야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놔야 돼요. 근데 이 부부 사이야. 전대인이 남편이고 전차인이 부인입니다. 이제 저 김포 가구점 판례에서 이 부부 사이에 전대나 부부 사이에 임차권 양도할 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어떤 모든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해입니다. 자, 그게 이제 2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줄거세요. 임차인의 방해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부부간의 전대입니다. 부부간의 전대는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없다. 이 판례는 반드시 기력을 냅니다. 부부 사이에 자, 오른쪽 해설서 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 해설서 2번 찾았어요? 임차인이 임대로부터 성낙을 받은 법 없이 동의 안 받아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 즉 전대놓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방해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자 나오죠.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 부부 사이의 경우에는 민법 629조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잘라주세요. 그 대표적인 애가 부부로 나옵니다.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인을 줄보세요. 임차인과 부부랍니다. 부부로서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김포 가구점을 경영한 온 경우에는 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전대나 부부 사이에 임차권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3번 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어요. 동시행 관계 있겠죠. 동시행 종료니까 임차인은 못 올려줘야 돼. 임차인은 목적물 명도해 줄 의무와 임대인은 못 올려줘야죠. 보증금 발언은 대표적으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4번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나 필요의 상환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다.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즉 남의 물건도 임대 놓을 수 있어요.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채권 여기 기본이 되어 있어요. 남의 물건 이게 A 소유물이야. 자,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할 수 있고 교환 계약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도 채권 계약은 유효해요. 왜냐하면 이행기까지 이행만 하면 되니까 이거 사가지고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남의 물건도 매매, 교환, 임대차 가능합니다. 자, 34로입니다. 임대차 틀린 거. 자, 답 3번부터 바라봐 보죠. 3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의거리에 그러면 이겁니다. 부속물 내수용 사용 편의거리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인 이상 자 오로지 자 줄보세요. 임차인의 특수 목적 이거 매칭관 있다 없다 그랬죠.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 예컨대 간판이라든지 삼계탕 영업점이죠. 부속시킨 것은 민법 646조의 매도 청구 대상이 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목적은 부속물이 아닙니다. 객관적 가치가 증가해야 돼. 답이 1번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주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룸 같은 거는 주인이 와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필요 상태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이 의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야.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해지한다. 그럼 나간단 말이야. 2번 임차 건물에 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이 법치국까지 민법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민법 가지고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살아가는데도 이걸 모르고 하고 있으니 어렵지.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 이제.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2번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외된 경우 소외는 뭡니까? 불이 타가지고 없어지는 걸 소외라 그래요. 소외된 불이 난 경우 화재로 소외된 경우 있어서 화재의 발생원이 불명인 때 자 건물이 붙었어요. 임차 건물이었어. 자 그러면 임차인은 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왜? 엄청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책임 안 지려면 자기가 무과실인 걸 입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불명인 때는 입증해야 돼.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며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줄거세요.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차 건물이 불났다. 그러면 임차인이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선관주의를 다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이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화재 보면 드러나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입증될까 이거? 맨날 뭐 해야 돼 이거? 코드 같은 거 다 뽑고 가야 돼. 입증 거의 불가능. 그래서 이제 거의 임차인 물어줘야 돼요. 자,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그러면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요 두 가지를 못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임차인은 지상물 하나 더 적어. 지상물. 그 다음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물 매수청권이나 부속물 매수청권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할 수가 없다. 다음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비용 나오네 비용 이거죠. 임대차는 이 세 개를 모르면 꽝입니다. 모르지. 자, 건물 임차인. 그래서 이제 임대차는 소송했다고 그러면 이 세 개 아무것도 없어요.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하자 하고 하자 보수.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정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 포기 그죠? 비용 포기죠. 유효다 무효다? 이거 포기 유효야 무효야? 유효라 그랬잖아. 유효. 이거 포기는 무효고 포기하는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네, 35번 하나 좀 쉬죠. 임대차에서 옳은 거, 자, 고쳐보겠습니다. 자, 1번. 임차인이, 자, 통상의 수선 의무는, 자, 수선 의무는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 그러나 이게 임의 규정이야. 특약으로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통상의 수선 의무 부담하는 특약은 유효입니다.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수선 의무는 임의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효력이 있어요.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언제부터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뭐 한 날 6개월? 반환 받은 날 6개월이야. 임대인이 목적물에 줄거세요. 반환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돼. 다음에 3번.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굉장히 강조한 거야.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이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지에 걸쳐서 건립돼. 걸쳐서 그러면 전부야? 일부죠.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밑에 해설서 와보세요. 정답풀이 3번. 아까 봤던 판례. 정답풀이 3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자 죽었습니다. 토지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동그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들이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그것도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가 허용됩니다. 전부 안 돼. 자기 땅 위에 있는 것은 안 되죠. 또 제3자 땅에도 안 되고. 다음 4번 올라갑니다. 4번. 임차인이 지출한 요거네요. 자, 필요비는 적시죠. 필요비는 계약이 종료한 때 비로소 상환 청구가 틀렸죠. 계약이 종료한 때가 아니라 필요비는 지출 적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터져서 보일러 고쳤어요. 보일러가 50만 나왔다. 적시 50만 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은 자 우리가 조심할게. 보증금 할 건데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보증금은 자, 월세를 못 받았을 때 이걸로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받은 담보입니다. 담보로 받은 것이지 이거는 임차로 받은 게 아니에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인데 자, 이 사람 장사 안 된다고 월세 그런 보증금 있다고 해서 월세를 한 3개월치 깔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보증금 있어도 월세를 줘야 돼요. 그럼 민법이라면 2개월치 안 내면 해지당합니다. 상가라면 3개월치 안 내면 해지당해요. 보증금은 월세로 준 게 아닙니다. 그거 좀 기억해야 돼요. 5번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자, 이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이 차임 2개월치 안 되면 해지당합니다. 없다. 고로 차임 연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자, 36번을 보지 마세요. X하고 문제가 안 좋고요. 37번에 조금 쉬었다 들어가자.